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리과 함께 오늘 또 한번 깔끔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가 좀 안 좋은데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약속 대련이다 이러한 말이 나올 정도로 그냥 서로 주고받는 그 정도의 형식적인 공격이었다고 하며, 이란 같은 경우에도 보복을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났냐? 그건 아닙니다. 북한군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남아있죠. 이제 북한군이 전선에 참여한다, 이러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에도 증시가 좀 안 좋다면 방산주나 드론 관련주가 잠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클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토큰증권 STO 제도화 법안 대표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지 아니면은 그냥 뉴스의 발화가 나타날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AI는 전략 자산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AI 관련주가 움직일지 내일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이번 주 증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 하락으로 슬금슬금 하락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때까지는 코스피가 좀 상태가 안 좋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뭔가 출렁출렁출렁이는 강도가 좀 줄어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기어가다가 이제 방향성을 정해 줄 텐데, 개인적으로는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최근 들어 많이 하락했고 떨어지는 칼날이라 지금 당장 사자라는 말은 못하지만, 그럼에도 무한정 떨어지는 주식은 없겠죠. 잠시의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아마 단기간으로 6만 전자는 최소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도 상방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하락폭이 조금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코스닥은 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이 두 개가 이끌고 있는 그런 지수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최근 테슬라가 많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더 이상 하락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에코프로비엠의 차트를 보면은 121선에 맞고 딱 떨어졌죠. 그 이후에 한 번 더 도전할 가능성이 분명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알테오젠 등 이러한 바이오 차트를 보면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코스닥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증시가 좀 안 좋아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 곧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때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 대선 전에는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귀신 같게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불확실성 리스크가 사라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증시가 12월까지 산타 랠리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12월, 11월 이 두 개는 최소한 뜨거울 거다라는 예상까지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매도입니다. 여전히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고요. 연기금은 열심히 사다가 최근 다시 살짝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환율은 쭉쭉쭉 올라갑니다. 1390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증시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과거에도 1400원 근처가 되면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서서 구두 개입이든 직접 개입이 된 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갑자기 이상한 일이 터지지 않는 이상 환율이 올라가진 않고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증시 상승 압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71.78달러로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어땠나? 다우는 0.6% 하락, 나스닥은 0.5% 상승, S&P 500은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장 초반에는 좋았으나 쭉 미끄러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습니다. 9,400만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소폭 상승 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역시나 통계대로 대선 전 주식시장은 어두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통계를 보자면은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주식시장은 뜨거웠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대하면서 11월, 12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바램을 넣어 보자면은 산타 랠리까지 이어지는 불장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테슬라로 보입니다. 실적으로서 올린 상승세는 계속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테슬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뭘 봐야 될까요? 2차 전지, ESS, 자율주행, 요 세 가지를 꼭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가장 크게 오를 만한 주식은 뭐가 있을까? 바로 자율주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히 자율주행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AI가 많이 뜨거웠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뜨거운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한 다른 섹터를 얘기해보자면 코인 시장도 요즘 좋죠. 그 다음에 STO 관련 소식도 드디어 떴습니다. 단기간 주도 테마주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며, 그리고 지금 기르분들 계좌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하지만 모든 건 돌고 돕니다.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곧 지수가 상승한다는 의미가 되고,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계좌는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공모주에 대한 이러한 아쉬움도 많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모주가 사실 재미가 없고, 야, 이거 내가 5천 원 벌려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 한 번 한 번 몇천 원, 만 원, 뭐 이런 수익을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달 동안 내가 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보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달이면 최소한 1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일주일에 많이 써봐야 한 1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써서 한 달에 10만 원. 그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그냥 편안하게 공모주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안 좋으면은 뭐 다음에 좋겠지.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게,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다가가는 게 공모주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러한 고민 또 할 필요 없이 다 증시도 좋아지고 공모주도 좋아지길 바라봅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과 외국인 이번 주에 뭘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엔솔, SK스퀘어, 현대모비스,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한미사이언스, HD현대마린솔루션을 매수합니다. 하이닉스는 사고 삼성전자는 매도하는 게 특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 1조 3천억이나 또 매도했고요. 그 대신에 SK하이닉스를 매수, 그리고 HD현대일렉트릭, 한국전력, HD한국조선해양, KB금융,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HLB를 매수합니다. 여기도 삼성전자 패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량 누가 다 사나? 전부 다 개인분들이 쓸어가고 있습니다. 1조 6천억이나 이번 주에 매수했고요. 현대차, 기아, LG노텍, 코스닥 레버리지, 시메스, 곧버스, 한캠, 삼성 SDI, LG전자, 루미르를 매수합니다. 뭔가 좀 특이하죠. 삼성전자는 롱을 잡고 있지만 코스피는 곧버스를 사면서 숏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선에 올인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트럼프가 안 되면 어떡하려고 이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테슬라까지 최근 또 급등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은 한동안 테슬라가 세계의 중심에 설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2차 전지, ESS, 자율주행 당연히 봐야겠죠. 그리고 구리가 더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부양책이 또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또한 최근 몇 년간 겨울에서 봄에는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사이클이 계속 돌았다고 하네요. 정말 놀라운 소식이 떴습니다.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마스의 아파트가 전세기를 강타했다는 이야기가 나타나며 YG 플러스가 이번 주에 130%인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박이었죠. 화요일입니다.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결국 냈습니다. 대단한 주식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쌍봉이다, 이젠 떨어질 거다라고 저는 완벽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미국 주식은 그렇지 않네요.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쭉쭉쭉 올라가면서 이제는 애플을 따라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전쟁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며 드론 관련된 소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산 자폭 드론이 연내 실전 배치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6G가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증권이 또다시 강력한 매수 리포트를 꺼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속아야 될까요? 서울에서 지상철도 전 구간을 지하화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관련 주식이 급등하는 모습. 목요일입니다. 외국인과 연기금이 삼성전자는 팔고 하이닉스는 사는 이유가 있었네요. 사상 최대 실적을 SK하이닉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테슬라가 무려 22%나 급등했습니다. 진짜 미친 주식이죠. 전 세계 순위권 안에 드는 기업이 하루아침에 20%나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어제도 3%인가 4%인가 상승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KB금융 등 밸류업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KB금융이 실적 발표 이야기를 하면서 밸류업 이야기도 꺼내니까 주가가 급등.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공식 출시가 됩니다. 마침 또 이것도 AI 아니겠습니까? AI가 월요일 날 좋을지 보도록 하고, 화요일입니다. 사우디 국제 모터쇼. 수요일입니다. 미국 3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 아시아 기계 제조 산업전이 열립니다. 목요일입니다. BOJ 금융정책회의가 발표. 미국 9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 발표, 중국 10월 제조 PMI 발표, 금요일입니다. 미국 10월 고용 동향이 발표, 미국 10월 ISM 제조지수가 발표, 삼성전자 창립 55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상태가 좀 메롱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호재가 나타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통합 공식 출범이 있습니다. 베이비몬스터 첫 정규 앨범이 공개. 토요일입니다. 수소의 날입니다. 자, 수소에 대한 이벤트도 많은데 수소 관련주가 움직일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LG화학, LG엔솔, AMD,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인텔, 삼성전자, 에코프로 그룹주 등등등 정말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실적에 따라서 위아래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다음 주에는 정말 큰 겁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제발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SCI 반기 리뷰도 있고 FOMC 회의 발표도 있네요.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입니다. 공모주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